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교류 전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원. 자, 지난 시간에는 저항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요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위 차이하고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럴까요? 자, 요 전위차 AB 사이의 전위차, AB 사이의 VA 빼기 VB. 요거 전위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 요거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지난번 소개했죠. 자, 만약에 전위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엡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류는 뭐가 되느냐? 엡실론 제로를 저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저항의 경우 그때는 위상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위상은 다시 말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위 차이하고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의 위상은 똑같아. 참고로 사인 뒤에 나오는 걸 위상이라 그러고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진폭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보면 교류 전원에서는 모든 양이 진폭 곱하기 사인 위상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주로 이제 위상이 이게 이제 t의 함수가 되죠. 진폭은 대개 보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다루는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는 경우는 진폭은 고정되고 위상이 이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우선 저항의 경우에는 전위차가 주어지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진폭과 위상 중에 위상은 전위차 위상하고 똑같고 진폭의 위상은 전류의 진폭의 위상 바로 이거죠. 전류의 진폭의 값은 전위차의 진폭의 값을 갖다가 R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요 위에 게 주어질 때 주어진 거를 빨간색으로 요게 주어질 때 요 밑에 거 구하는 방법은 진폭은 R로 나눠주고 위상은 그대로 쓰면 되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류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예를 들어 I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 그럼 전위차는 뭐냐 물으면 요든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요게 주어지고 이제 위에 걸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요 전위차는 주어진 게 I0니까 이때는 R 곱하기 I0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똑같아 이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위차, 전류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죠. 그래서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진폭 구하고 위상 구하는데 위상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제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고요. 자, 오늘은 축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요렇게 생겼죠. 요런 이제 심볼로 표시를 하고 C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C는 상수예요. 자,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을 걸어주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요 가라 그러고 요걸 나라 그럽시다. 가 나라 말 씁시다. A, B 하니까 요 문자 C하고 헷갈리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교류 전원을 걸어주면 여기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여기도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물론 요 축전기 사이에 이 전하는 통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왼쪽으로 흘러 들어온 전류가 왼쪽 판에 이제 축적이 되고 또 오른쪽 판에 있는 전류는 흘러 나가가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I라는 전류는 마치 이제 C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이때 가나 사이의 전위차 마찬가지입니다. 가하고 나 사이의 전위차 요거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가에서 나 쪽으로 흐르는 전류, 여기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진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여기 이제 뒤에 위상이 주어지겠죠. 요 진폭하고
위상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폭이 주어졌을 때 또는 거꾸로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전이차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회로를 고려합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을 연결했다고 보고요. 자, 요 부분을 가로 했죠. 요 부분을 여기를 가로 그럽시다. 여기를 나라 그럽시다. 자, 이제 흐르는 전류를 요렇게 I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흐르는 전류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이제 전하가 생기겠죠. 요걸 Q라 그럽시다. 요건 C라고 써주고요. 여기는 이제 E라고 쓰면 되겠죠. 참고로 요거 이제 E는 주어졌다고 봅시다. E는 E0 sin 오메가 T로 주어졌을 때 이제 I가 얼마냐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찾는 거는 이미 우리가 회로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있죠. 회로 방정식을 보면은 뭐 참고로 요 조심스럽게 한다는 차원에서 자, 지난번에 했듯이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위에 부분에 여기서 요로 갈 때 요렇게 통과할 때 요때는 Q가 왼쪽에 있고 이건 전류하고 상관없고 전하하고 상관이 있죠. C분의 Q 차이가 나는데 왼쪽에는 Q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없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갈 때 요 C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Q가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고 있죠. 요렇게 돌아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갈 때는 엡실론을 항상 우리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더하기 써주면 되겠죠. 더하기 엡실론. 엡실론 자꾸 엡실론이라 그러는데 E라고 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놓았으니까 제로가 되죠. 따라서 E는 주어져 있으니까 Q는 C 곱하기 2다. 즉 C 엡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I지 않습니까? 자, 이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요걸 Q라 그러고 요걸 I라 I 방향을 이렇게 잡았죠. 항상 우리가 가에서 나 쪽으로 하는 걸로 잡습니다. 요 I로 잡으면 요때는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I와 Q의 관계식이 지난번에는 I 방향이 반대였죠. 근데 지금은 흘러 들어가는 쪽이니까 I는 Q 도트가 되겠죠. Q가 증가하면은 I가 양수죠. Q 도트도 양수고 I도 양수니까 말이 되죠. 만약에 I 방향이 거꾸로 돼 있었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Q는 찾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I는 Q 도트니까 C20에다가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나가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요거 쓸 때 항상 C20 오메가, 오메가 위치는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요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대로 코사인으로 안 놓고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진폭 위상 쓸 때는 사인으로 하는 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뭐 일률적으로 코사인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사인 하는 걸로 대개는 사인으로 합니다. 그럼 코사인 오메가 T하고 사인으로 바꿀 때는 이런 관계식 있죠. 여기 2분의 파이 대주면 되죠. 이런 관계식이 있죠. 사인 세타 이꼬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이런 관계식 요거는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코사인 함수를 2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옮기면 사인 함수가 되죠. 그래프. 자,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 부분을 한번 다시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답이 나왔죠. I의 진폭은 엡실론 제로에다가 곱하기 오메가 C를 곱해준 거죠. 오메가 C를 추가로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한 게 이제 진폭이고, 그 다음에 위상은 사인 걸로 열고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에서 나로 흐르는 요 이제 아까 회로 이렇게 주어졌죠. 요 가에서 나로 흐르는 요 전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진폭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위상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 가나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는 E였죠. 이게 전이차입니다. 여기 바로 V가 빼기 V나죠. 참고로 여기에 V가 빼기 V나. 다시 말하면 가나 사이의 전이차입니다. 가가 나보다도 이만큼 더 높다는 얘기죠. 자, 이 값은 그냥 이 제로의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죠. 여기 이제 진폭이고 여기 위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요거 구할 때는 이제 교류 전원을 이용했습니다만 이제 구하고 난 뒤에는 그냥 요 사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사항이 뭐냐? 축전기만 신경 쓰면 돼요. C라는 축전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했더니 요 가하고 나 사이에 전류도 흐르고 전이차도 생기더라. 그래서 전이차 가하고 나 사이에 전이차죠. 요거를 요렇게 주어졌더니 전류는 물론 가에서 나로 흐르는 전류죠. 요거는 엡실론 제로에다가 C 오메가 C 해도 상관없습니다. 곱펜 요게 진폭이 되고 위상은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더라. 요걸 이제 숙지하면 됩니다. 이제 위상이 같이가 안 하죠. 그래서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이차의 위상보다도 전류의 위상이 2분의 파이 더 크다. 위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각도에 해당되는 거죠. 각도도 이제 t가 변하면 돌아가는데 이제 오메가는 양수로 이제 서니까 t가 커지면은 각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 증가하는데 이거 증가한 그 위치를 보면은 전류의 위치가 각도상의 위치가 전이차의 위치보다 더 빠르죠. 2분의 파이 더 앞서 있죠. 그래서 전류가 전이차보다도 위상은 2분의 파이 앞선다. 빠르다. 그 다음에 진폭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진폭은 전이차의 진폭에다가 C 오메가를 곱하면 된다. 또는 C 오메가분의 1로 나누면 된다.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그 전류의 경우는 전류란다 참 축전기 경우에는 이제 방금 소개한 이 내용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 저항의 경우에 보면 이랬죠. 참고로 저항 경우에 전이차는 예를 들어서 엡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류는 R분의 E 제로에다가 위상은 똑같았죠. 위상은 똑같고 그 다음에 진폭은 R로 요렇게 갈 때 R로 나눠주죠. 거꾸로 갈 때는 물론 R 곱해주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R로 나눠주는 대신에 C 오메가를 곱했죠. 그래서 요걸 비교해 보면은 축전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 말이죠. 축전기 경우에 저항 역할을 하는 게 R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 오메가가 아니고 1/4 C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이제 XC로 이제 X 축전기니까 C를 써주고 축전기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축전기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XC라고 써가지고 요 값은 1/4 뭐 C 오메가 해도 되고 오메가 C 해도 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로 저항 경우 저항 역할을 하는 XR 저항이니까 R 경우에 저항 역할을 하는 건 바로 R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축전기 경우에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게 1/4 C 오메가 C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요런 이제 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 X라고 표현을 씁니다. 저항 역할하는 거. 그래서 XC 값이 1/4 C 오메가다. 그래서 요래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이차를 이렇게 주어지고 이건 주어진다고 봤을 때 요 값은 요거를 저항 역할하는 거로
축전기 C는 축전기를 나타내죠.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하는 거로 나눠주고 이게 잠깐만 이 저항 경우 하는 게 아니고 축전기 경우죠. 축전기 경우 자 전이차가 축전기 경우에 전이차가 요렇게만 똑같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그때 전류는 축전기를 통과하는 전류는 엡실론 제로를 저항 역할을 하는 XC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상은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류가 더 빠르다. 그래서 더해줍니다. 각도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 경우하고 저항 경우를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회로상, 교류 전원이 연결된 회로상에 일부에 축치라는 축전기가 놓여 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겁니다. T 함수로 나오니까. 가에서 나로로 흐르는 전류를 봤더니 이 전류의 값이 주어집니다. I0에 sin 오메가 T 더하기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로 주어졌다. 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V가에서 V나를 뺀, 다시 말하면 왼쪽에 전위가 오른쪽 전위보다 얼마나 높으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방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바로 보시면은 요거는 요 답이 이제 답을 적습니다. 답은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이 있는데 진폭은 진폭대로 찾고 위상은 위상대로 찾아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진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항상 전류의 진폭에다가 저항 역할하는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전류의 진폭이 얼마입니까? I0 단순하게 주어진 거. 전류의 진폭 I0를 뒤에 쓸까요? 이따다가 저항 역할하는 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 저항 역할하는 게 바로 뭡니까? XC죠. 저항, 축전기에서 저항 역할하는 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빠르다 그랬죠. 전류의 위상에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전이차의 위상은 전류 위상보다도 늦다. 얼마나? 전이차 위상보다 전류 위상이 2분의 파이 빠르다 했으니까 그걸 하면 되죠. 2분의 파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전류의 위상 오메가 t 더하기 3분의 파에다가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돈하면은 따라서 V가 빼기 V나, 그래서 가 부분의 전위가 나 부분의 전위보다도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는 XC는 우리 찾아놨지 않습니까? 1 오버 C 오메가 C죠. 그러니까 1 오버 오메가 C니까 두 개 곱하니까 I0 오버 오메가 C, 이게 진폭이고, 그 다음 사인 조금 옮길까요? 자, 오메가 T는 그대로 놔두고요.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죠.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축전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물론 여기 거꾸로 해도 물론 풀 수 있겠죠. 전이차가 주어질 경우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진폭은 진폭대로 따로 계산하고 위상은 위상대로 따로 따져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로 갑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L이 주어지죠. 자, 여기에도 이제 전류도 흐르고 I라는 전류도 흐르고 또 이제 요 가나로 쓸까요? 요 가나 사이에 이제 전위 차이도 생기겠죠. 그래서 가나 사이에 전위 차 V가 빼기 V나,
요거하고 그 다음에 I 전류죠. I 전류입니다. 가에서 나로 흐르는 전류. 여기 이제 서로 어떤 관계 있느냐 하는 걸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선에 이제 전이차를 먼저 주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주어지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요거 이제 전류의 진폭은 얼마고,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찾으려는 거예요. 자, 요걸 찾기 위해서 똑같은 요령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교류 전원만 이렇게 연결됐다고 봤을 때, 요걸 가라 그러고요. 요걸 나라 그럴까요? 자, 여기 L이 있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고, 이제 엡실론은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E 사인 오메가 t 주어졌다고 보고, 자, 이때 이제 I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 찾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회로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죠. 회로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립시다. 자, 우선 위에 부분에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는,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가고 나죠. 자, 가에서 나로 가는 요 부분은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유도 기전력은 요 방향이 된다 그랬죠. 억제하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LDTDI, I 도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면은 이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LI 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에서 가로 이제 갈 때는, 이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더하기 2는 0이다.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I 도트는 L분의 1 곱하기 2다. 또는 L분의 1 곱하기 2 제로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되겠죠. 자, I 도트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I를 구하려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주면은 요거 미분해가지고 사인 되는 거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 오메가 분의 2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전류의 값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요거를 쓸 때 표현할 때는 진폭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인 위상 여러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진폭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 다음 위상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각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꼬로 오메가 t 더하기 빼기 똑같죠. 180도 파이가. 그렇죠? 그리고 요건 또 뭐하고 똑같으냐? 코사인이라고 보다 사인으로 바꿔주자고요. 요거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다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가 똑같으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인데 원래 사인 함수가 2파이 주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파이를 빼버립니다. 빼면은 2분의 3파이는 각도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요거 대신에 사인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류는 진폭은 엡실론 E 제로를 L 오메가로 나눈 값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위상은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을 쓸 때 항상 오메가 t를 먼저 쓰고 그다음 뒤에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래서 각도는 파이보다도 작은 값으로 써줍니다. 위상 차이는 진폭은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 오메가로 나눠줬죠, 진폭을.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경우 X에 솔레노이드니까 L자 쓰면 되겠죠. 솔레노이드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L 오메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위상이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뺐죠. 빼니까 각도가 그만큼 작아졌지 않습니까? 각도 위치에서 보면은 작은 값에 가니까 그 전이차의 위상보다도 2분의 파이 늦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류 위상이 전이차 위상보다 2분의 파이 늦다. 여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질문.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솔레노이드에 전이차를 걸어주는 대신에 L이고요. 전류를 먼저 줍니다. I. 자, I 값이 I0 sin 오메가 t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파이로 주어졌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요걸 가라 그러고 요걸 나라 그럴까요? V 가 빼기 V 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자, 방금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류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요 V 가 빼기 V 나에 대한 요 답을 적으면은 요거 동그라미 친 요거 이놈은 진폭이 있고 그다음에 사인에 이제 위상이 있는데 자, 진폭 부분은 뭐가 들어가느냐? 진폭과 위상이 있는데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다가 저항 역할을 하는 거, 솔레노이드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걸 곱해주면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L 오메가죠. 그래서 진폭은 I 제로에다가 L 오메가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다음에 위상은 자, 전류의 위상이 전이차 위상보다 늦다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이차 위상이 전류 위상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니까 요만큼 요거에다가 빠르니까 오메가 t 더하기 3분의 파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전이차 위상이죠. 전이차로만 써놓고 합시다. 전이차. 자,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주면 되는 거예요. 더 빠르니까. 요거는요. 요 파이를 빼줘도 됩니다. 파이를 여기다가 파이를 빼주면 왜 됩니까? 위상은 2파이씩 더하고 빼고 해도 위상은 사실은 똑같은 위치죠. 각도라는 게 2파이씩 2파이가 360도 아닙니까? 2파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위치가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2파이를 빼주면은 2분의 파이를 빼고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죠. 더하기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아니다. 6분의 5파이니까 이거는 6분의 5파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건 뺄 필요 없네요. 6분의 5파이네요. 그냥 6분의 5파이 따라서 답 V 가 빼기 V 나 이꼬르 I 제로 L 오메가 사인 괄호 열고 오메가 t 더하기 6분의 5파이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풉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다루는 거 저항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 그리고 솔레노이드. 여기서 저항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X
값은 x 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r 자체가 x 값이죠. 축전기는 1 오버 오메가 c고요. 솔레노이드는 오메가 l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다. x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이건 저항 경우에는 동일하죠. 두 개가 전이차하고 전류의 위상이 동일하다. 축전기는 전류가 빠르다. 솔레노이드는 전이차가 빠르다. 얼마나? 2분의 파이. 요거만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